오늘은 재밌는 실험 이야기로 이야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듀 도서관에서 있었던 실험이에요. 도서관 사서는 도서를 반납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서 응대를 했습니다. 한 집단은요, 반납을 할 때 손을 살짝 터치를 해요. 사람들은 터치가 있었는지 정말 모를 정도의 아주 찰나의 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서 반납을 하고 도서관을 나가면 조사원이 설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집단은 터치가 없는 상태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사원이 묻는 답에 두 가지 반응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진 거예요. 모든 집단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은 터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은 해요. 그런데 모두 터치는 없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터치를 한 집단은 그 대학 사서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친절하지 않았는지, 즉 웃어주었는지 웃지 않았는지를 물었는데요. 터치가 있었던 집단은 모두 웃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 사서는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접촉이 있으면 사람들은 인식이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실험이었죠. 두 번째, 시큐러스 도서관에서 있었던 실험이에요. 거기는 먼저 좀 부정적인 접촉을 한 집단,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긍정의 접촉이 있었던 집단, 이 두 집단에게 도서관 시설이 어떤가요? 이용하기에 좀 편리했나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좋지 않았죠?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조금은 친절한 응대를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조명이 굉장히 좋았고요, 벽 색깔이라든지 시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접촉이 있었던 집단들은요, 똑같은 조도의 조명에 대해서도 어두웠어요, 그리고 여긴 좀 불편해요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보스턴에서 있었던 실험인데요. 이것은 공중전화 부스에 지갑을 놓고 그 지갑을 이제 어떻게 취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 지갑을 사람들은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는 거죠. 넣는 순간 다가갑니다. 다가갈 때 두 가지 접촉을 시도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은근슬쩍 이렇게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혹시 지갑 못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집단은 접촉 없이 혹시 지갑 보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갑이 되돌아올 확률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살짝의 접촉이 있었던 그 집단에 돈이 돌아올 확률이 60%에서 90%로 올라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접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접촉은 사람의 마음 온도를 높여준다라는 결과로 이제까지의 실험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대할 때의 태도로 한번 적용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이때 엄마는 듣는 둥 마는 둥 대답이 없어요. 아이들은 또다시 엄마를 부르겠죠. 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추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안겨요. 하지만 엄마는 이거 왜 이래? 저리 가 저리 가. 왜 또 이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자극을 많이 받은 아이는 엄마를 생각할 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떼를 부리고 앙탈을 부리고 대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아이가 못돼 먹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성격을 타고난 걸까요? 그 이유를 스트로크 이론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요,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이론입니다. 스트로크라는 것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스트로크라고 해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접촉, 스킨십, 교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스트로크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트로크 지향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과 안전한 환경만이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만약에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몸이 말라가고 병을 앓게 됩니다. 스잔의 제2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잔이라고 하는 아이가 22개월이에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을 찾은 이유는 체중은 5개월이고요. 신장은 7개월이에요. 제가 분명히 22개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행 불가입니다. 그리고 접촉 거부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발육이 부진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인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아이를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이 아이가 도대체 문제가 뭘까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검사를 해보았지만 딱히 눈에 띄는 원인은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이상하다.
입원할 3주 동안 부모는 한 번도 아이의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봤어요. 젊은 대학생 부부였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공부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쟤는 우리 부모를 안 좋아해요. 맨날 울기만 하고요. 떼쓰고요. 정말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담 내용을 통해서 의료진들은 진단명을 내립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모성애정 결핍 증후군이었어요. 진단이 확실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치유해야 하는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전담 간호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보살핌, 접촉, 그리고 이제 먹이거나 이럴 때 격려,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해줬겠죠. 자,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모두 그 병실을 지날 때마다 이 아이에게 손을 흔들며 눈인사를 했어요. 안녕, 쓰잔! 이렇게 해준 거죠. 단지 그렇게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 영화는요, 이 스잔이 몇 개월 뒤에 걸어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퇴원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이야기죠. 이처럼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아주 중요한 인식의 기본 단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많은 실험들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상황이 무엇이었겠어요? 아주 짧았던 스트로크라 할지라도 인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것을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한번 이 관점 프레임을 가지고 들여다보기로 해요. 스트로크는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는 2가지로만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있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있어요. 긍정 스트로크라고 하면 그 스트로크를 받는 사람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스트로크. 부정 스트로크라고 하면 보는 사람, 듣는 사람, 그 자극을 받는 사람이 되게 기분이 나빠지는 스트로크예요. 재밌는 것은 인간은 스트로크 지향적 동물이기 때문에 긍정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면 살기 위해서 부정 스트로크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발악을 하는 거죠. 떼를 쓰는 거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퇴행이라든지 갈등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스트로크를 주지 않는 양육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긍정 스트로크는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넓은 영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다듬는다는 거 너무나 잘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것 같고요.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웃어주는 거 있죠. 요것도 긍정 스트로크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긍정 스트로크입니다.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것도 긍정 스트로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거, 그리고 왜 아이들 눕혀서 이렇게 귀 파주면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긍정 스트로크거든요. 아이의 손톱을 깎아주는 거, 연고를 발라주는 거, 마사지 해주는 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트로크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생일을 기억해주고 이리 와 이거 먹어 요리를 해주는 것도 스트로크이고요. 굉장히 많은 영역의 스트로크를 종류별로 여러분이 자꾸 탐구해 보시면 정말로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부정적 스트로크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분 나쁜 거. 그냥 이렇게 만져도 될 거를 콕 누른다거나,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문을 쾅 닫고 나간다거나, 혹은 우리 굉장히 나쁜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못 살아 라고 하는 것도 부정 스트로크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스트로크에서 숨을 쉬고 스트로크에서 숨을 내뱉는 일상의 모두가 스트로크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애는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긍정 스트로크보다는 부정 스트로크를 많이 뿜어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긍정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겁니다. 질적으로 좋은 스트로크를 한 번만 하는 게 좋을까요? 얕은 걸 여러 번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그죠? 한 번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화장품에 좀 비유를 하거든요. 스킨 로션을 처벌 막 발라 대는 것보다는 아주 고함량의 엑기스 한 방울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저 아이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거, 이게 아주 엑기스예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이리 와. 이렇게 안아주는 8초 허그. 이것도 아주 엑기스적인 스트로크입니다. 그리고 딴 거 잘 못하겠어. 뭐 좋은 말 하는 것도 닭살 돋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입을 닫고 귀를 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혜를 아신다면 부모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사회생활에서도 이걸 응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것은 어떤 스트로크도 주고받지 않는 상황, 아이가 스트로크 기아 상황에 놓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우울과 삶의 희망을 놓게까지 하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빵빵 했는데 걸어가는 보행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그저 지나갈 때 굉장히 열을 받죠. 내가 안녕하라고 인사를 했는데 본체 만체 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스트로크 기아 상태에 놓여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아 스트로크 상태에 놓여지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스트로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